안녕하십니까. 박준뷰트랩 교육부 이재호 강사입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전달드릴 내용으로는 CS 영상 교육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되었던 CS 영상 교육에 관해서는 영상의 내용을 박준뷰트랩의 CS 매뉴얼화하여 아카데미의 롤플레잉 실습 형태의 반복 학습으로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살롱에서의 영상 교육과 아카데미에서의 실습 교육에서 반복 학습을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추후 각 레벨별 승급 테스트에 CS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S 영상에 대해서 매장 내 활용 방안으로는 살롱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매장 자체 교육에 있어서도 원장님들이 소중한 자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를 통해 우선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원할 때 시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영상에 관해서는 총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 제목은 위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배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배포에 대해서는 4월 중순에 1회차 영상이 배포될 예정이며 배포되는 장소로서는 저희 박준뷰트랩 유튜브 채널인 뷰트랩 TV에 업로드가 1회차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링크를 통해서만 영상 재생이 가능하며 링크에 대한 주소는 원장님들께 개별적으로 전송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S 영상 1회차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박준뷰트랩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용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살롱에서 머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용은 세상의 모든 사람,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치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치로운 일을 하는데 이 교육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살롱에서 근무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표정,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한번 만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만세하신 상태에서 저희 환영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환영합니다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환영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어깨를 감싸진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숙이시고 똑같이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환영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 자세는 저희가 열린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세는 저희가 닫힌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열려있고 어디가 닫혀 있냐고요? 예, 바로 어깨인데요. 자, 저희가 열린 자세에서는 성대 또한 열려있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라든지 발성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폐쇄 없는 자세, 닫힌 자세에서는요, 상대가 꺾여 있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열린 자세에서는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 오는 고객이라든지 상대방이 잘 보이는 반면 닫힌 자세에서는 앞으로 누가 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야 또한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열린 자세에서 어깨를 열고 있을 경우에는 자세가 반듯해 보이지만 어깨를 닫고 있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나태해 보이고 다소 게을러 보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한 느낌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살롱에서의 자세는 열린 자세가 좋을까요? 아니면 닫힌 자세가 좋을까요? 당연히 열린 자세가 좋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몸을 보시고요. 내 자세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기계가 하나 있죠. 휴대전화인데요.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어깨를 열고 사용하시나요? 어깨를 닫고 사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어깨를 닫고 사용하시게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닫힌 자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깨를 반드시 여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살롱 자세에는요, 살롱 자세와 표정, 인사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프로세스가 5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어깨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배꼽입니다. 세 번째는 눈썹이고요. 네 번째는 멘트, 말, 그 다음에 5번째가 인사 행동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배꼽, 왠지 궁금하시죠? 1930년도에 제임스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진심을 표현하는 신체의 도구로 배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갈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배꼽을 돌려서 배꼽이 상대방을 향하게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몸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라고 해요. 상체를 돌려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개만 돌려서 나와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의 호감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고객을 바라볼 때 배꼽을 고객에게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굴만 향하시겠습니까? 배꼽의 방향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저희 살롱에서의 자세는 첫 번째 자세는 어깨, 두 번째 자세는 배꼽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세는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눈썹인데요. 자, 저 잠깐만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인사였습니다. 2번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어디에 움직였나요? 네, 바로 눈썹인데요. 자,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인사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만 미소 지어 보시겠어요? 다른 근육 아무 데도 사용하지 말고 입만요. 되시나요?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얼굴 근육을 아무 데도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 한번 미소 지어 볼까요? 되시나요? 어려우시죠? 자, 저희가 입은 입만으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눈은 눈만으로 단독적으로 근육을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미소를 지을 때 입만 웃어서 미소를 지으시게 될 경우에 정말 입 근육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 미소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요. 눈을 움직여서 미소를 지으시려고 하면 눈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얼굴의 다른 근육들이 모두 다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눈웃음을 억지로 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눈을 조금만 크게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그냥 한번 안녕하십니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눈썹을 살짝 올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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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정 말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톤도 많이 달라졌죠. 자, 눈썹을 올리면 놀랍게도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대 근육까지 열려주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나 그 다음에 볼륨 자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를 여시고 배꼽의 방향을 향하고 난 뒤 눈썹을 살짝 올려주시고 인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박준뷰티랩 인사 멘트는요. 고객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 오셨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시면 되지만 전체 인사는 환영합니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는 환영합니다로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자, 눈썹을 올리시고 난 다음에 환영합니다 라고 멘트를 할게요. 자, 시작!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행동인데요. 자, 인사 행동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인사를 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아마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희 살롱에서 하는 인사는 고객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셔도 됩니다. 원래 받으셨던 인사 교육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될 경우 고객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보게 되는데요. 꼭 그렇게 바닥을 보고 인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고객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얼굴 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엄지손가락이 내려오는 이 정도,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점을 보고 눈을 보고 점을 보고, 지금 보신 구간이 여러분들께서 인사하실 때 보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눈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구간을 저희가 몸의 무게중심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줄 거냐 하면은요, 어깨에만 무게중심을 둘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어깨만 살짝 움직여서 조금 보셨던 구간들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를 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닥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인사를 하실 때는 환영합니다. 눈썹을 올리면서 멘트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는 것이 인사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다시 앞으로부터 넘어가서요. 어깨, 배꼽, 자, 그 다음에 눈썹 올리면서 환영합니다. 인사 멘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상체를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신 자세와 표정 인사가 살롱에서 가장 잘 쓰이는, 가장 편안하게 쓰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사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좀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고객이 양손에 짐을 들고 매장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 고객과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응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몸이 불편한 고객 맞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한꺼번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고객이 10,000명이면 10,000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든 절대적으로 한 가지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새는 요거 한 가지만 잘하시면 굳이 이런 교육 안 받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고객을 관찰한다라고 하면 이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고객이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짐을 많이 들고 계신 고객님을 관찰했을 경우에는 관찰하시고 제가 좀 들어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린이와 어른 고객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무작정 도와드리는 것보다 관찰을 하시고 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린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복장과 말투 준비 상태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질문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자,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고객들이 약을 지으러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약국에요, 2명의 약사가 있네요. 한 명의 약사는 약사 가운을 입고 고객을 맞이하고 처방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약사는 약사 가운을 입지 않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 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이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들은 약사 가운을 입은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밀더라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약사 가운을 입고 처방전을 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고객들에게 이 약에 대한 신뢰도, 약이 효과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설문을 했는데요. 똑같은 약을 주었고 두 분 모두 다 분명히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 가운을 입은 약사에게 약을 지은 고객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약에 대한 신뢰도가,
효과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살롱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복장은요, 고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제가 고객이어도요, 살롱에 갔을 때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많이 관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저는 2회차 교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